안녕하세요. 읽은 척 책방의 이시안입니다. 일본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바로 츠타야 서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츠타야 서점의 창업자인 마스다 무네야키는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화법으로 말하면요. 그런데 말입니다. 츠타야 서점 자체가 대단한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 비즈니스 자체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가 생각보다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바로 이 지적자본론. 보이시죠? 지적자본론은 결국 츠타야 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츠타야 서점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유튜브식으로 말하면 츠타야 서점의 충격적 실체, 그것이 알고 싶다 식으로 말하면 츠타야 서점에 대한 제보를 따라가 보도록 했습니다. 우선 지적 자본론 책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예전에 장사는 물건만 좋으면 잘 되었죠.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되면 이 물건들이 비슷비슷해지면서 그것들을 파는 플랫폼이 중요해지죠. 퀄리티는 보장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마스다 무네야키가 얘기하는 건 그 다음 스테이지, 서드 스테이지인데요. 플랫폼도 다양해지고 무한 경쟁인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 바로 제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큐레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스타일을 제한하고 가치를 제한하면 고객들은 그에 따라 물건이나 상품, 서비스를 사게 된다. 이런 철학인데요. 츠타야 서점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스타일 또는 인생의 가치를 제한하고 거기에 맞는 책이나 물건, 상품, 서비스 등을 파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서점에서 서적을 팔면 안 되고요. 제한 능력을 팔아야 된다. 제한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마스다 무네야키의 생각인데요. 그 제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건 자체보다도 그 물건의 의미를 담고 가치를 들 수 있는 지적 자본을 갖추어야 한다. 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지적 자본을 갖춘 채 마스다 무네야키가 직접 기획한 그 결과물이 바로 츠타야 서점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나라 그 코엑스에 가보면 별마당 도서관이 있죠. 그것의 모티브가 된, 말이 좋아 모티브지 이제 베낀 거거든요. 베낀 것의 원형이 된 다케오 시립도서관 같은 것들을 기획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탄생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과 그 생각들을 담아낸 것이 바로 이 책 지적 자본론입니다. 지적 자본론 오늘의 읽은 척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 츠타야는 성공한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라는 거죠. 츠타야 서점은 기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무슨 성지처럼 여겨서요. 그 문화에 또 관심 있고 그러신 분들은 일본에 가게 되면 꼭 SNS에 인증샷을 꼭 남기는 성지순례 하듯이 그런 곳이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오사카에 갔을 때 츠타야 서점에서 스타벅스에서 책을 읽으면서 설정샷으로 그렇게 사진을 찍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일본 내에서 츠타야 서점은요,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한 사업은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도 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서점업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퇴조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래서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그냥 비교를 해도 생각보다는 좀 다른데 라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츠타야 서점은요, 일본 전역에 한 1,500개 정도의 매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전체 매출이 2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을 좀 보면요, 한 13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동네 서점에서 13억 정도면 굉장히 큰 그런 매출이지만 잘 츠타야 서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통 2, 3층 되는 대형 매장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 스타벅스가 꼭 있거든요. 일본 내에서는 그 츠타야 서점에 있는 스타벅스는요, 츠타야 서점이 가맹점 그 형식으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출도 있고요. 또 실제로 심지어 식기도 팔고 여행 상품도 팔고 여러 가지 것들 물건도 파는데 그런데 1년 매출 13억이다.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참고로 그 한국의 교보문고 있죠? 교보문고가 매장 수가 41개라고 하는데요. 교보문고의 매출액이 5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한 개 매장당 한 100억이 넘는 그런 매출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 수치는 오프라인 수치만이 아니라 인터넷도 합한 수치가 되겠지만 츠타야 서점도 분명히 인터넷을 하거든요. 그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츠타야 서점의 비즈니스적 설계가
그 마쓰다 문해학기의 기획력보다는 임팩트가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죠. 지적 자본론의 두 번째 읽은 척 포인트. 치타의 서점의 핵심 고객이 바로 젊은 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도 트렌디하게 소개가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최신 문화와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데, 사실 치타의 서점의 핵심 고객은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시니어분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죠.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인 거죠. 치타의 서점의 그 오전 대부분의 시간은 노인분들이 오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치타의 서점의 영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예요. 아침 7시. 그리고 새벽 2시까지 하거든요. 인건비 정말 엄청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심야까지 하다 보니까 데이트하는 연인도 오고요. 젊은이들이 저녁 때 많이 오지만 기본적으로 아침 시간에는 아침잠 없고, 그리고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겨냥하다 보니까 그런 노인분들이 많다라고 해요. 사실 그 치타의 서점의 핵심 비즈니스가 큐레이션이잖아요. 그 딱 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을 해주는 건데, 근데 사실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누군가 제안해 주는 것보다는 자신이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구성을 해서 자신의 스타일을 맞추는 것에 그렇게 어색해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추천한 제안을 그대로 받아서 그런 것들을 구매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보통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시니어분들인 거죠. 치타의 서점의 도서 구성도 되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건강이라든가 철학, 아니면 뭐 운동에 관한 것들, 그리고 여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니어들의 관심사가 주가 되는 그런 분야가 주로 많고요. 치타의 서점 위치도요, 번화가에서 하나 더 들어간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는데 보통 조용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신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시니어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하면 이 위치도 이해가 가죠. 조용한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 한국에서 치타의 서점 같은 그런 비즈니스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비즈니스 생각하시는데, 근데 이런 걸 생각하면 그 타겟층의 연령을 조금 낮춰 잡는 것보다는 높여서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자본론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적 자본이라는 말을 쓰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는 결국 지적 자본이라는 것이 데이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타의 서점 성공의 비밀은요, 자세히 보면 일본 국민의 반이 가입한 T포인트라는 카드에 있거든요. 이 포인트 카드는 여러 업종을 종합적으로 다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소비 패턴이 다 드러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A라는 책을 산 사람이 B라는 음반을 사고, C라는 음식을 먹고 D라는 여행을 갔다. 자, 이런 걸 보면 이런 류의 사람들, 이걸 산 사람한테는 이런 걸 추천해줘야겠다, 이런 게 이제 자동적으로 딱 뜨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성공 모델과 좀 비슷하죠. 지적 자본을 보통은 기획력이라는 식으로 많이 받아들이시는데,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 오히려 이 지적 자본이라는 것이 데이터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마윈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DT,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좀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요즘에 초창기에 치타의 서점은 전문가들, 정말 굉장한 전문가들의 큐레이션으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전문가들을 서점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처음에는 좀 마케팅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말하자면 데이터가 전문가인 셈인 거죠. 정리를 좀 할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치타의 서점을 비판하거나 지적 자본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화나 기획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와, 이거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사실 마쓰다 문해학계의 이 책을 보면, 지적 자본에서 보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지 굉장히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획하거나 이런 것들을 워낙 좋아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본받을 점이 있지만, 만약 비즈니스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큰 성장 모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따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경계를 하시라 라는 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척 책방은요, 구성하는 데 도움 말씀 주신 일본에 계신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안이었습니다. 오늘도 구독 부탁드립니다.